158일 이야기 훈민한자 천일야화는 청라 언덕 위의 첫사랑 이야기와 아내의 빈자리입니다. 20% 할인 가격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훈민한자 교재를 구입하는 안내문이 맨 끝에 나옵니다. 훈민한자는 지식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강의가 무료입니다. 1. 청라 언덕 위의 첫사랑 이야기. 청라 언덕은 푸를 청 담쟁이 라자를 써서 푸른 담쟁이 덩굴이란 뜻이다. 당시 박태준이 다니던 대구 기해성학교의 아담스관과 맥퍼슨관 그리고 그 언덕에 위치한 동산의료원 선교사 사택들이 푸른 담쟁이 덩굴로 휘감겨 있는 모습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동무생각 곧 사후의 배경이 된 대구 동산동의 청라 언덕은 대구 근대 문화의 중심지다.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치료로 유명한 대구의 계명대 동산병원이 바로 동산의료원이다. 박태준은 우리나라 현대음악의 선구자이다. 1920년 도교 기러기라는 기러기와 1925년 24세의 나이에 뜸북서의 노래서 울고의 오빠 생각과 새나라의 어린이 등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 동요를 작곡했다. 1922년 그가 작곡한 우리나라 첫 가곡인 동무생각 곧 사후의 노랫말이 바로 이 언덕 위에 돌비에 새겨져 있다. 마산 창실학교 설립자의 아들이자 창실학교 국어교사로 있던 노산 이은상은 1년 전 이 학교로 부임한 박태준이 지은 동요를 좋아했다. 박태준은 이은상과 함께 노비산 언덕에서 바라보는 월포의 일몰을 좋아했다. 노비산에서 구마산으로 가는 다리 위에서 삶과 예술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 이은상은 푸른 담쟁이 가득한 청라 언덕과 좁고 긴 90계단이 아름다운 박태준의 고향 이야기를 좋아했다. 박태준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이은상은 꿈결 같은 표정을 지으며 말하곤 했다. 박 선생님의 이야기는 언제나 고운 시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날 또 박태준은 이은상과 함께 노비산 언덕에 앉아 있었다. 암울한 조국의 현실이 둘의 마음을 더욱 어둡게 하였다. 침울한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문득 이은상이 짓궂은 표정을 지으며 그런데 박 선생님, 선생님의 첫사랑은 어떤 분이셨나요? 라고 물었다. 은상의 뜬금없는 질문에 태준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한다. 첫사랑은 뭐 한번 제대로 이야기도 못했는걸요. 첫사랑이 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영영 가슴속에 박제되는 사랑이고요. 제가 다니던 개성학교 가까이에 있는 신명여고의 여학생이었어요. 함께 교회에 다녔는데 한 번은 그 여학생이 자두를 한 바구니 가져와 교회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전 그 자두가 저한테까지도 올까 하며 가슴을 졸이며 있었지요. 그러다가 결국 화장실로 달아나 버렸어요. 혹시 자두를 못 받게 된다면 내가 자리에 없었으니 주지 못했을 거라 유안하려고요. 그 돌아오니 오르간 위에 자두 2알이 놓여 있었어요. 깨끗한 손수건이 자두 위에 덮여 있었지요. 그 자두를 한참 책상 위에 두고 날마다 바라보았어요. 더는 둘 수 없을 만큼 썩고 말라버렸을 땐 꼭지를 따서 그 꼭지를 숫자지에 쌓아서 보관했지요. 교회로 가려면 청라 언덕을 지나가야 했어요. 여학생은 저녁 예배를 드리러 그 길을 지나가곤 했는데 전 오르간 연습을 하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언덕으로 가 그 여학생이 지나는 걸 바라보았어요. 손수건을 전해주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었어요. 언젠가는 다가올 그 시간을 아껴두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굳게 결심을 하고 그녀를 기다렸어요. 자두 고마웠어요. 이 말을 수백 번도 더 연습하면서 라일락 이파리가 잔뜩 두꺼워진 7월 하순이었는데 그점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었어요. 사랑의 맛을 알려면 라일락 이파리를 씹어보라. 하지만 라일락 이파리가 어떤 맛인지는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문득 저는 그 맛이 궁금해졌어요. 사랑의 맛이 궁금해졌던 거죠. 손을 뻗어 연한 잎 하나를 따서 입안에 넣었는데 그 맛이란 이건 먹어보지 않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맛이었어요. 정말이지 죽을 것 같은 맛이었는데 뱉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기다림이 허사가 되고 말 것 같았거든요. 그때였어요. 멀리 그녀의 모습이 보였어요. 기다림은 그렇게 길었는데 그녀의 걸음은 어찌나 빨랐던지 내가 이파리를 다 씹어 삼키기도 전에 그녀는 내 코앞에 마주 있었지요. 아직도 입안에 가득한 그 맛 때문에 혀가 얼얼하고 얼굴은 불그락불그락해졌지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바보 같게도 라일락 고마웠어요 라고 말해버렸죠. 어휴, 그렇게 골백 번 연습을 한 자두라는 말 대신 라일락이 고맙다니요? 순진한 아이처럼 귓볼이 붉어진 박태준을 바라보며 이은상은 배를 잡고 웃었다. 아이고, 도대체 그 이파리 맛이 어떻게요? 그건 이 선생님이 직접 맛보셔야 해요. 사랑의 맛이 그런 것이라는 걸 절감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박태준은 얼굴을 활짝 펴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저를 보며 웃었어요. 제게 눈을 맞추고 소리 없이 빙그레 웃었답니다. 그녀는 말 한마디 없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버렸어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은상이 갑자기 생각난 듯 수첩을 꺼내 무언가 끄적이기 시작했다. 박 선생님, 선생님 곡에다가 그 여학생의 이야기를 담으세요. 그러면 그 소녀와의 사랑을 노래 속에서나마 이룰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가사를 써드릴 테니 곡을 붙여 보시겠어요? 잠시 후 이은상은 박태준의 고향 추억과 눈앞에 펼쳐진 월포 바닷가의 풍경을 담은 시를 건네주었다. 수첩을 받아든 박태준의 눈동자가 따스해지는가 싶더니 어느새 촉촉이 젖어들었다. 정말 아름다운 노랫말이군요. 봄의 교양하게 울려 퍼지는 청라 언덕 위에 배가 필 적에 나는 흰나리꽃 향내 맡으며 너를 위해 노래 부른다. 청라 언덕과 같은 내 맘에 백합 같은 내 동무야, 내가 내게서 피어날 적에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더운 백사장에 밀려 들어오는 저녁 조수 위에 흰새 뛸 적에 나는 멀리 산천 바라보면서 너를 위해 노래 부른다. 조수와 같은 내 맘에 흰새 같은 내 동무야, 내가 내게서 떠돌 때에는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박태준은 며칠 전에 작곡한 곡을 떠올렸다. 그 음률 속에서 푸르던 청라 언덕과 언덕의 붉은 돌담과 붉은 담을 휘감은 푸른 담쟁이와 그 길을 장난치며 오르던 형의 얼굴이 떠올랐다. 일본 유학 중 폐결핵에 걸려 돌아와 24살의 나이로 그 아름답던 생을 마감했던 형이었다. 그리고 창포물을 들인 듯 윤기 나던 소녀의 검은 눈썹과 그 눈썹 아래 싱그럽던 소녀의 미소가 박태준의 뺨을 조용히 만지고 지나갔다. 멀리 파도 속으로 백합 같은 소녀의 희디 흰 얼굴과 저녁 조수처럼 떠난 흰새 같은 형의 얼굴이 썰물처럼 밀려왔다가 사라지곤 했다. 어느 시인이 쓴 이 사연을 읽고 나는 그날 내내 가슴이 아프고 슬펐다. 선율 속에 담겨진 그의 풍부한 서정성은 당시 우리 민족의 가슴에 맺힌 한을 위로해 주었고 그리움과 애잔함을 달래주었다고 한다. 이 땅의 연인들이여, 사랑의 맛을 알려면 라일락 이파리를 씹어보세요. 박태준이 말한다. 그 맛이란 정말 죽을 것 같은 맛이었어요. 박태준은 대구 개성학교를 졸업하고 평양 숭실학교를 거쳐 미국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합창지휘를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독립운동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연세대학교의 종교음악과를 설립하고 초대 음대학장을 지냈다. 동무생각, 이은상 작시, 박태준 작곡. 다음 URL 코드를 클릭하면 그 노래가 나옵니다. 이 아내의 빈자리, 아내가 어이없이 우리 곁을 떠난 지 4년,
지금도 아내의 자리가 너무 크기만 합니다. 어느 날 출장으로 아이에게 아침도 챙겨주지 못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아이와 인사를 나눈 뒤 양복 상의를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침대에 벌렁 누워버렸습니다. 그 순간 뭔가 느껴졌습니다. 빨간 양념 국물과 불어서 손가락만 해진 라면이 이불에 퍼질러진 게 아니겠습니까? 컵라면이 이불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는 뒷전으로 하고 자기 방에서 동화책을 읽던 아이를 붙잡아 장단지며 엉덩이며 마구 때렸습니다. 왜 아빠를 속상하게 해? 하며 때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을 때 아들 녀석의 울음 섞인 몇 마디가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빠가 가스레인지 불을 함부로 켜서는 안 된다는 말에 보일러 온도를 높여서 데워진 물을 컵라면에 부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아빠 드리려고 식을까봐 이불 속에 넣어둔 것이랍니다. 가슴이 메어왔습니다. 아들 앞에서 눈물 보이기 싫어 화장실로 가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엉엉 울었습니다. 1년 전에 그 일이 있고 난 후 제 나름대로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이는 이제 7살, 내년이면 학교 갈 나이죠. 얼마 전 아이에게 또 매를 들었습니다. 일하고 있는데 유치원에서 회사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나오지 않았다고. 너무 다급해진 마음에 회사에 조퇴를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찾았죠. 동네를 이잡듯이 뒤지면서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혼자 놀이터에서 놀고 있더군요. 집으로 데리고 와서 화가 나서 마구 때렸습니다. 아빠 잘못했어. 하지만 단 한 차례의 변명도 하지 않고 잘못했다고만 빌더군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 부모님을 불러놓고 재롱잔치를 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아이는 유치원에서 글자를 배웠다며 하루 종일 자기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글을 써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아이는 학교에 진학했죠. 그런데 또 한 차례 사고를 쳤습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날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동네 우체국 출장소였는데 우리 아이가 주소도 쓰지 않고 우표도 붙이지 않은 채 편지 300여 통을 우체통에 넣는 바람에 연말 우체국 업무에 지장을 끼친다고 온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또 일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불러서 또 매를 들었습니다. 아빠 잘못했어. 아이는 그렇게 맞는데도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은 채 잘못했다는 말만 하더군요. 그리고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받아온 후 아이를 불러놓고 왜 이런 짓을 했냐고 하니 아이는 울먹이며 엄마한테 쓴 편지라고 순간 울컥하며 제 눈시울이 빨개졌습니다. 아이에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편지를 보내냐고. 그러자 아이는 그동안 우체통에 키가 닿지 않아 쏘기만 했는데 오늘 가보니까 손이 닿아서 다시 돌아와 다 들고 갔다고.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으니 다음부턴 적어서 태우면 엄마가 볼 수 있다고 밖으로 편지를 들고 나가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하나의 편지를 들었습니다. 보고 싶은 엄마에게. 엄마, 지난주 우리 유치원에서 재롱잔치 했어. 근데 나는 엄마가 없어서 가지 않았어. 아빠한테 말하면 엄마 생각 날까봐 말하지 않았어. 아빠가 날 막 찾는 소리에 그냥 혼자서 재미있게 노는 척 했어. 그래서 아빠가 날 마구 때렸는데 얘기하면 아빠가 울까봐 절대로 얘기 안 했어. 나 매일 아빠가 엄마 생각하면서 우는 것 봤어. 근데 나는 이제 엄마 생각 안 나. 아니, 엄마 얼굴이 기억이 안 나. 보고 싶은 사람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자면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난다고 아빠가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 내 꿈에 한 번만 나타나. 응?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약속해야 돼. 응? 편지를 보고 또 한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를 제가 채울 수는 없는 걸까요?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우리 아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도 엄마 사랑을 못 받아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이지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크기만 합니다. 카톡에서 모셔온 글. 다음 159일 밤 이야기 훈민한자 천일 야화는 최순애의 동요 오빠 생각 이야기입니다. 1. 오른편 할인 가격으로 교재를 주문하시고 교재 대금은 택배로 책을 받으신 다음에 입금하세요. 2. 주소, 성명, 전화번호, 책명 가격을 문자 메시지로 김정호 010-6258-1192로 보내주세요. 답변을 보낼 것임. 3. 교재는 오후 3시 이전에 신청하시면 바로 다음날 받으시게 하겠습니다. 토일 공휴일은 수년. 4. 입금 계좌번호는 교재 뒷표지 안쪽에 있어요. 낙권 구매는 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